네,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과 나토가 우리 국정원 발표 닷새 만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배치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국정원은 올해 말까지 총 10,000여 명의 북한 병력이 파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 대선 2주를 앞두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을 운용하는 미사일 기지를 직접 찾는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동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던 미국과 나토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앞서 우리 국정원이 관련한 입장을 밝힌 지 한 닷새 만이거든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네네.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확인한 거는 러시아 영토에 지금 북한군이 들어가 있다. 요거까지 지금 확인이 된 거고요. 아마 미국이 이렇게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이 상황 자체에서 그 더 이상의 병력 파병을 저지시키기 위한 아마 물밑 접촉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있었고 나름대로의 미국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걸 중단하라든지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아마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두 번째는 그동안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 측을 은근히 지지하는 이란이라든가 북한 같은 쪽하고 보면 주로 이 지원되는 것들이 무기나 장비였단 말이에요. 이제 곧바로 병력이 이제는 제3자 병력이 투입이 된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미국으로서도 그 다음 수순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병력 투입까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전쟁이 이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지금 전쟁이 아니라 더 확대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결국에 이제 5일 만에 발표를 하고 인정을 하게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백악관이라든가 국방부의 내용을 들어보면 들어가 있다까지는 인정을 네네. 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외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뺀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사실은 무조건 러시아 영토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만 가지고 지금 추정을 하게 되면 스스로 미국이 선택지를 좁히게 되는 거예요. 실적으로 이게 그대로 이제 전선 투입으로 특히 돈바스 지역 전선 투입으로 이어지게 되면 미국도 지금보다 훨씬 파격적으로 지원을 늘리거나 아니면 병력 파견까지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 사실 그동안 수많은 지원을 해놓고도 결국 우크라이나를 지금 포기했다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수순이 고민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치가 현재 이 러시아 내에 있기는 하지만 세 가지 정도 변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디로 갈 건가. 예.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이 병력이 지금 우리 측의 국정원 정보에 의하면 이건 이제 특수전이라고는 하지만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병력인데요.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그것도 방어전인가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교란 임무인가 또는 후방의 군수 지원이라든가 건설을 위해서 특수전 병력들을 투입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꼭 성립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이제 투입 지역 그다음에 투입 목적 이게 앞으로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열려 있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선택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전히 수를 놓고 고민하는 건 러시아나 북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까? 예. 실질적으로 무조건 병력이 투입돼가지고 지금 쭉 돈바스 지역으로 이동하면 러시아하고 북한한테 유리한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 병력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북한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높아지는 고민이 있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남북한 관계가 적대 관계라고 계속 내부적으로 선전을 하면서 병력을 외부로 뽑아야 되는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좀 힘든 거예요. 예, 이렇게 어쨌든 미국과 나토가 북한의 파병을 공식 확인을 하면서 그렇다면 이제는 유럽에서도 좀 무기 지원이나 파병론으로 논의가 이어질지 또 앞서 우리 정부가 북한 파병의 공격용 무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꺼내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나토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도 지원을 요청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아마 미국도 그렇고 나토도 그렇고 이 수준이 어떻게 됐든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만약에
참전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북한군 참전이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지금 우리 입장에서 지금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요. 가장 좋은 거는 이 상황에서 멈추는 거예요. 예. 병력들이 러시아 안에 들어갔지만 실적으로 전선에 투입되지는 않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압박을 가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상황을 예단해서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어떤 이 상황보다는 뭐 여러 가지의 이 조건 설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 북한군이 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요 격전지에 투입이 돼서 러시아군과 같이 작전을 한다는 근거가 확보가 될 경우에는 지금 국내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살상무기, 비살상무기, 파괴무기 이걸 굳이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가령 표현에 따라서는 우크라이나 전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뭐 이런 거에서부터 이제 정말 어느 순간에 가면 아마 실적으로 병력을 투입하고 나서도 계속 숨길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선에서 벌어지는 그 위험한 임무를 몸을 숨겨가면서까지 해야 된다면은 작전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질 거거든요. 그럼 어느 순간인가 이거를 사실상 인정하게 될 경우에 그 다음에 어떤 수순으로 갈 건가? 우리 나름대로의 보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일단은 들어가긴 했지만 이제 정말 물밑에서 여러 가지 뭐 압박이라든지 설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계속적으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징후가 확실해지면 예. 우리도 그렇고 미국이나 나토국가들 좌시하지 않겠다는 사인은 계속해서 보내줘야죠. 그러니까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그렇죠. 하니까요. 예, 예.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크라이나에서 이번에 이제 제작한 영상이 또 눈길을 끌고 있는 네네. 것이 한국어로 홍보 영상을 했어요. 근데 이게 홍보라는 표현이 참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북한군 장병들에게 투항을 해라. 투항을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식사도 제공할 것이고 이게 살 수 있는 곳도 마련했다라면서 포로를 위한 이제 수용 시설을 공개한 영상이 준비가 됐고 이 부분을 이제 한국어로 제작을 했습니다. 네, 홍보를 하기보다는 이제 심리전 방송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이게 사실은 대상이 일단 한국어로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북한 군이라고는 합니다만은 이게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습니까 이것이?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뭐 일부 지금 보도에 의하면은 돈바스 예. 지역에도 네. 격전지에도 뭐 인공기가 휘날리고 있는 게 포착이 됐다라는 보도들도 있고요. 근데 예. 이게 이제 병력 투입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력이 실질적으로 투입되려면 일단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현지 지형이라든가 전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만약에 돈바스 지역에 만이라도 투입될 때를 대비를 해서 현지의 전황을 파악을 하고 현재 지형을 이제 지금 익혀두기 위한 소수의 지금 선발대는 파견돼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제 심리전 방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 효과에 따라서 이제 컨텐츠하고 강도를 점차 바꿔가겠죠.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게 실효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투입 가능성. 제가 볼 때는 소수지만 지금 선발대는 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제가 앞으로 본격 투입될 때의 일종의 대응 단계로 지금 신년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지금 영상에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뭐 고기 반찬 이렇게 상당히 심리전 회유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네네. 실제 북한군이 이걸 접하게 된다면 그리고 저게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북한군뿐만 아니라 예. 군은 아니더라도 이 건설 인력이라든가 뭐 이런 민간 인력이 군복을 입고 들어갈 수 있을 거거든요. 저 콘텐츠 내용은 그 민간 인력이 봐도 지금 어떤 심리적으로 혹할 만한. 심리적으로 지금 흔들릴 수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도 겨냥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저것이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도 저것 외에도 다른 이제 어떤 것들로 그렇죠. 인해서 예. 사람들을 계속 동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기서부터 러시아군도 그리고 북한도 고민이 시작될 것이다. 네네. 정말 본격 투입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보시기에 어떠세요? 지금 상황이 뭐 일각에선 얘기하는 것이 이게 한 명, 그러니까 1인당 월 2,000달러 수준의 파병 대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파병이 되는 것이 지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뭐 장기적인 유불리를 이제 벗어나서요. 예. 이 정도의 파병 대가를 얻을 수가 있다면은 당장 이 현금, 특히 외화 자금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력 수출인 거예요, 북한판.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예비 병력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고 언제든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들, 돈바스 지역이죠. 이거를 인정한 가운데서 협상을 진행하자는 압박으로도 지금 볼 수가 있고 뭐 전황이 더 나빠지면은 지금 예상이 나온 대로 직접 투입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북한은 어떻게 보면 이 국면을 이용을 해서 계속 병력들을 파송하는 대가로 그만큼의 어떤 이 현금 지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무기라든가 또는 어떤 이 군사과학기술 지원 같은 거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어쨌든 여러 파병과 관련한 움직임이 있고 국제사회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물론 북한이 내부적으로는 이 파병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 사이에서는 뭐 이 북한의 폭풍 군단이 파병이 됐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네네. 이를 좀 컨트롤하기 위해서랄까요? 좀 관리하기 위해서 그 가족들을 집단 이주시키는 정황까지 포착이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이거는 조금 정말 1만 명 정도를 이제 파병을 할 경우에 예. 그 가족들까지 범위를 생각하면 지금 수만 명을 한꺼번에 이주를 시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10,000명으로 끝날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10,000명 정도가 파병돼서 실적으로 해서 사상자가 이제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요. 이거는 집단 이주를 통해서도 쉽게 막을 수 있는 은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수준이 넘어가면 결국 북한도 공개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공개된다면 북한 내부 분위기는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러 간의 어떤 군사적인 이제 네. 그 동시관계도 얘기를 할 거고 아마 어떻게 보면 6.25 전쟁 때 인연까지도 끌어놓을 수가 있고요. 예. 다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철저한 적대 국가라고 우리를 지금 규정하지 않은 헌법에도 규정했다라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이제 북한 매체를 통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의선 도로선 경의선 동해선 동해선, 예. 연결 구간 폭발을 하고 이렇게 남북한 간에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걸 강조한 입장에서 외부로 병력을 파병 보낸다. 이 미묘한 모순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명해야 될지 이것도 지금 북한이 안고 있는 과제거리일 거예요.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국방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이 북한의 나진항에서 러시아로 컨테이너 박스가 2만 개가 넘게 네네네. 반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2만 개가 넘는 컨테이너에 154mm짜리 포탄을 실어 날았다고 가정을 하면 약 940만 발이라고 하던데 사실 이게 엄청난 규모지 않겠습니까? 네네. 지금 북한의 이런 전쟁 물자 확보 상황이라던가 뭐 군수 공장이 약 200곳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규모를 파악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 포탄도요. 이 물자가 있어야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2만 개가 반출이 됐다라고 얘기할 때 그럼 비슷한 양이나 사실은 이 원자재는 더 많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동일한 양이 일단 북한으로 반입됐었는지 아닌지 동일한 양이 반입되고 동일한 양이 반출이 됐다면 거의 예. 이거는 이제 지금 북한이 계속 군수 공장을 풀 가동해서 러시아로부터 그 원자재를 받아서 지금 러시아 쪽에 지금 이 군수물자, 포탄 등 군수물자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들어온 양보다 나간 양이 더 많다 그러면 지금은 비축물자도 일부는 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을 지금 저희가 한 이야기들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러시아가 그만큼 지금 물자도 그렇고 병력도 그렇고 북한에 상당히 의존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 전황도 그렇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는 게 이제 올 6월에 지금 북러 이제 신조약이 맺어질 때만 해도 예. 이거 자체가 러시아가 그래도 실질적으로 한반도에서 쓸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무기 체계,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핵 기술까지도 제공하겠느냐, 그것까지는 제공하겠느냐 하는 이 의문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정도로 급하게 되면 그것까지 거래가 안 된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심각해지는 지금 거죠. 분노 상황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의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예. 예. 이렇게 북한이 계속해서 전쟁 물자 등을 반출하고 있는데
여전히 관련해서 무력 시위하는 사진이랄까요? 영상 등도 계속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미 대선이 이제 열흘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사실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는 숲속에 있는 ICBM 기지를 찾는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 자, 화성 18형,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지 않겠습니까? 미 대선 열흘 가까이 남았고 계속해서 관련한 사진을 공개하는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몸값을 좀 올린다고 봐야겠습니까? 네, 이제 뭐 미 대선에 대해서 몸값을 아마 김정은 같은 경우에도 미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 뭐 설사 뭐 북한이 바라는 대로 된다라고 해도 곧바로 미북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용 몸 올리기라기보다는 예. 지금 사실은 이 북한 문제가 우크라이나라든가 중동 문제에 비해서 상당히 이 인식이 우선순위가 낮게 책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경각심 차원도 있고요. 두 번째는 예 아까 말씀드린 자 남북한 간의 적대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병력은 왜 뽑아내느냐 네. 이 의문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들과.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이런 핵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재래병력 자체는 조금 그 이 동맹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동시켜도 상관없다는 논리를 도와줄 펼 수가 만큼의 있는 여력이 거죠. 있다. 예, 그리고 지금 아마 그 지금 정찰 위성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게 북한이 그동안 김정은이 공언한 거는 비교적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작년 연말에 그 조선노동당 그 이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그 작년에 북한이 3번 시도 끝에 정찰위성 한 번은 쌓아 올렸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언급하면서 금년에 3기를 더 발사하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근데 실적으로 5월에 발사 실패한 이후에 지금 실적이 없거든요. 지금 네. 사실상 2달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와 관련된 활동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북한 관련 이슈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